정해일주, 을사년에서 병오년으로 변화의 물결 속 중심 잡기. 정해일주에게 2025년 을사년과 2026년 병오년은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듯 연속된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의 역마살과 제왕의 기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했다면, 병오년에는 그 기운이 더욱 강렬하게 응축되어 주체성과 독립심이 정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두 해는 단순히 강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진 기운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리느냐가 관건이 되는 내면의 균형을 시험받는 여정입니다. 을사년에 뿌린 씨앗이 병오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정해일주가 자신의 본성인 천을귀인의 균형감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해일주의 일지의 수는 본래 역마살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을사년에 도래하는 사화, 역마살은 단순한 이동이나 변화가 아닌 제대로 흐름을 타고 작용하는 강력한 역마살입니다.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의 수를 기준으로 사화는 정확히 역마살의 위치에 자리하며 해수는 지살이 됩니다. 역마살은 12운 성론의 병빙의 기운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는 인생을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존재감을 자중하고 본인 일에만 집중했다면 을사년에는 강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변 관계에서 위치가 새롭게 정립되며 기존 관계 중 정리되는 관계가 생기고 새롭게 다가오는 관계도 생깁니다. 그간 생각만 하거나 주춤했던 일들에 대해 훨씬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고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으며 결실을 취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정해일주는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정화를 기준으로 태타의 흐름입니다. 태는 엄마의 뱃속에 아기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로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잠재적 에너지를 갖습니다. 태의 지장간은 정관, 정인, 상관이라는 상반된 기운을 내재하고 있어 정해일주는 이해심이 많고 상반된 의견도 포용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확실한 단호함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색깔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사년에는 사화 제왕 디왕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제왕은 12운 성론 흐름에서 정점에 이른 기운으로 그 힘과 기세가 최고가 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햇빛을 받으며 활짝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과 행동의 주체성이 커지고 외부 상황이 양보하거나 밀리기보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킵니다. 본인의 생각과 원칙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다만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울 수 있으며 홀로 도드라진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마음을 나눌 기운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의 정해일주에게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색깔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저항이나 시기, 질투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을사년의 정해일주는 지지들의 관계에서 천라지망살 작용을 하며 해수와 사화는 지지충을 이룹니다. 천라지망살은 흐름이 막히기도 하지만 강한 힘을 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지지충은 물과 불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지장간에서는 간목과 기토, 임수와 정화 등이 암합을 이루며 타협과 조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해일주가 일주 자체적으로 천을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을귀인은 과감한 움직임 속에서도 신중하고 일관성이 있어 주변으로부터 신뢰감을 주는 특성입니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기존의 것과 어느 정도 결별을 의미하므로 충돌과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별과 재정립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을사년에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 중에는 앞에서는 지켜 세우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기존의 인연을 더 잘 다지고 헤어질 때에도 나쁜 감정이 아닌 함께했던 좋은 감정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긍정적 여운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것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중의 흐름을 타서 확장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거점이나 근간을 흔들어서 크게 움직이거나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려 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더 넓게 그물을 펼칠 수 있고 그 안으로 새로운 많은 것을 품으면서 자신의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천을귀인의 균형감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제왕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키되 주변과의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을사년에 제왕의 기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주도권을 확보했다면 2026년 병오년에는 그 기운이 더욱 강렬하게 응축됩니다. 병오년의 천간병화는 겁재, 지지오화는 비견이 되어
정의일주의 일간정화의 힘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비겁은 흔히 재물을 강탈당한다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주의 모든 기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빼앗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기운과 상황이 커지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간이 음간정화일 경우 겁재는 나름의 뒷배경 세력을 얻는 것이 되므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힘이 더해지고 주체성과 독립심이 커지며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큰 무대나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기운의 균형감이 생기고 인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압박감이 있는 조직 시스템에 대해 저항감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경쟁심이 생길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지적과 지시를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자존심 싸움에 휩쓸릴 수 있고 목표 추구의 성급함과 독단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간의 기운이 강하게 뭉치면 마음의 욕심에 비해 행동이나 일 진행이 잘 안 되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운년의 오화 지장간 안에는 병화 겁재, 기토 식신, 정화 비견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일주의 일지의 수는 겨울의 기운이며 지장간 안에 무토 상관, 간목 인성, 임수 정관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해수의 수기운과 오화의 화기운은 물과 불의 충충돌 관계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간목과 기토, 임수와 정화 등이 암압 숨겨진 조화를 이루며 타협과 조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정해일주가 강해지는 비겁의 기운을 토대로 일지의 관성해수에 크게 저항하고 밀쳐낼 수 있지만 처음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적당히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다면 결국 큰 충돌 없이 두 기운이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지적과 지시를 많이 하지 않는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의 경우 남자나 남편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남자의 경우 여자나 부인 또는 자식에 대해 너무 강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일주는 이러한 부정적 느낌들에 대해 충분히 균형 잡을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충돌 상황이 있다면 미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병운년의 강력한 비겁 기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큰 압박감이 있는 조직 시스템보다는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재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목표는 명확히 하되 시작은 가볍고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는 마음으로 힘을 주거나 본인이 전면에서 주도하려 하기보다 가볍게 스타트를 끊는다는 느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보석을 깔아가듯 진행하며 성급함을 경계하고 시작에 힘을 너무 주다가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할까 말까의 어중간함이 아니라 나아감과 멈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중에 그 뒤를 따를 때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목표에 대한 집중력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자존심 싸움이나 감정 싸움에 휩쓸리기보다 적당히 흘려보내면서 현실적 목표와 타협점을 향해 기운을 집중해야 합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공론화의 장에서 상대방을 상대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변호가 될 때 더 긍정적입니다. 보통 정의일주는 오해 상황에서 적당히 무심하게 지나가면 추후에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오해가 풀리면서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운이 크게 살아나는 만큼 운동과 취미 활동을 병행하여 기운의 뭉침을 풀어주고 편안한 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무대보다 큰 무대에 서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기운의 균형감이 생기고 자신감 있게 반응하여 인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잘 유지하고 쌓아가는 투자는 좋지만 한 방을 노리고 올인하는 투자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에서는 크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운년의 흐름에서 정의일주는 양극간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해지면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굴하지 않고 털털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소심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간의 느낌에 대해 적절히 균형감과 일관성을 찾는다면 그 해에 자신의 위상이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과 병운년은 모두 정의일주의 일간 정화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해입니다. 을사년은 제왕의 기운으로 주체성이 커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병운년은 비겁의 기운으로 독립심과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두 해 모두 정의일주가 그동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던 자세에서 벗어나 전면에 나서고 주도권을 잡는 시기입니다. 이는 정의일주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해의 에너지 방향은 다릅니다. 을사년은 역마살의 확장으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제왕의 정점에서 힘과 기세가 최고가 되는 시기입니다.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나며 기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되 뿌리내리며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병오년은 비겁의 응축으로 일간의 기운이 강하게 뭉치는 시기이며 독립심의 극대화로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합니다. 조직, 윗사람, 배우자, 자식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고 양극 간의 느낌 속에서 균형과 일관성을 찾는 내적 균형 찾기가 중요합니다. 을사년이 외적 확장과 관계 재정립의 해라면 병오년은 내적 응축과 균형 찾기의 해입니다. 을사년에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하고 뿌리를 내려느냐가 병오년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을사년에 잘 준비했다면 을사년에 탄탄하게 다진 기존 관계가 병오년의 강한 비겁 기운을 지지해주고 을사년의 확고한 자유로운 환경이 병오년의 독립심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키며 을사년에 형성한 새로운 관계망이 병오년의 큰 무대가 되고 을사년에 뿌린 씨앗이 병오년의 결실을 맺습니다. 반대로 을사년의 준비가 부족했다면 을사년에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병오년의 발목을 잡고 을사년에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 병오년의 부담이 되며 을사년에 불태운 다리가 병오년의 퇴로를 막고 을사년에 형성한 피상적 관계가 병오년의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을사년과 병오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천을귀인의 균형감입니다. 정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천을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움직임 속에서도 신중하고 일관성이 있어 주변으로부터 신뢰감을 줍니다. 이 특성이야말로 을사년과 병오년의 강력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천을귀인의 지혜를 발휘하는 방법은 제왕과 비겁의 강한 기운 속에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과감함과 신중함의 조화, 새로움을 추구하되 기존의 것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확장과 뿌리의 균형, 때로는 주도하고 때로는 따르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주도와 따름의 유연성, 필요 이상의 자존심 싸움보다 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는 자존심과 현실의 타협, 독립심을 키우되 주변과의 조화를 잃지 않는 독립과 조화의 공존입니다. 정일주에게 2025년 을사년과 2026년 병오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왕과 비겁의 강력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도래하여 주체성과 독립심이 극대화되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 두 해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진 기운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마치 강력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파도의 힘을 이용하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사년에는 기존의 것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중에 흐름을 타서 확장하고 병오년에는 그 뿌리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가지를 뻗어나가되 뿌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과도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확장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거나 전면에 나서려 하기보다 가볍게 시작하되 일단 시작하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갑니다. 성급함은 실패를 부르고 일관성은 신뢰를 쌓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억압하는 기운들에 대해 적절히 수긍하면서 자신에게 이롭게 상황을 판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므로 불필요한 충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두 해 동안 정일주가 천을귀인의 균형감을 유지하며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면 을사년에 뿌린 씨앗은 병오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는 이후 인생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두 해를 보내되 항상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일주가 을사년과 병오년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